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프로뷰티 에임입니다. 저는 현재 자카르타에 살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하고 했던 그런 소소했던 수다들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조금은 이해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고 저는 즐겁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을 넘긴 제 인생 첫 번째 그 영상의 주제는 자외선 차단제가 갖고 있는 그 백탁 현상 있죠? 그 백탁 현상을 톤업 효과로 승화시킨 지속력 높고 빠른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제 기초는 발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뿌려주는 게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웨이크 메이크라는 브랜드에 나오는 프라이머 미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머 기능하고 미스트 기능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뿌려주면은 프라이머 역할도 하면서 그 미스트의 역할인 수분을 주는 역할도 하는데 미스트 중에는 그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수분까지 같이 증발시키는 미스트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성분이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건조해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조금 끈적함을 남을 정도의 그 수분력이 있거든요. 한번 뿌려볼게요. 딱 보기에도 수분력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끈적함이 남다 보니까 이 끈적함이 오히려 아주 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끈적함 때문에 다음번에 하는 메이크업의 밀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제가 4월 달에 한국에 갔다가 우연하게 올리브영 갔다가 산 거거든요. 근데 정말 득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월쯤에 한번 또 한국에 나갈 생각인데 그때 한 두세 병 사오려고요.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전 첫 번째 단계로 그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든요. 저는 요거를 제일 좋아해요. 그 시드물에서 나오는 그 무기자차 SPF 40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자차라는 거는 무기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피부에 직접 어떤 화학적 성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부에 이렇게 얹혀져가지고 자외선이 오면 그걸 튕겨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무기 자체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그 광물에서 이렇게 추출한 그런 성분으로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뭐 이렇게 어린이나 이렇게 노약자가 써도 문제가 없고 자외선 차단제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쓰면 되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장점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백탁 현상이 있고 그리고 약간 뻑뻑하게 발린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탁 현상을 좀 좋아해요. 특히나 이 시드물의 무기자차는 영상에서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완벽한 흰색이 아니에요. 약간의 상아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톤업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무기자차 갖고 있는 백탁 현상을 나름 톤업 효과로 승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르면요. 보이실 거예요. 그 제가 갖고 있던 기본 얼굴보다 훨씬 얼굴이 좀 밝아지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에 뭐 하얗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계속 바르시면 이게 어느 정도 또 스며들어요. 그 스며든다는 것 자체가 이 피부에 그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고 색깔도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부 색깔이랑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톤업 효과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백탁 현상이.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무기자차 즉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그렇게 백탁 현상이 있다 보니까 발릴 때 굉장히 뻑뻑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 프라이머 미스트를 바르고 이걸 발라서인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원래 그렇게 뻑뻑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이건 무기자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르면서 뻑뻑하다거나 그런 생각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왜 뻑뻑하면 이 귀 밑에가 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귀 밑에 전혀 남지 않아요. 그 귀 밑에 허옇게 남는 거 있죠. 저도 그거 되게 싫어해서 항상 여기는 되게 조심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무기자차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징크 옥사이드하고 티타늄 옥사이드 이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고를 때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무기자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더
톤업이 필요한 부분은 한 번 더 발라주고요. 근데 이제 토너 크림을 바르면 조금 이제 그런 게, 토너 크림 중에 SPF가 들어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토너 크림은 SPF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바르는 이거는 톤업 효과도 똑같이 거의 흡사하게 주면서 그 자외선 차단제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톤업 효과를 더 주고 싶으면 원래 갖고 있는 기본 톤업 크림하고 요거랑 같이 섞어서 바르셔도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빠른 화장이기 때문에 요거만 발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요. 2단계에는 이제 이렇게 기본 베이스 위에 이제 잡티들이 이제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부록이 넘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세월의 흔적들이 있겠습니까? 잡티를 가려줘야 되는데,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던 그 컨실러가 이거거든요. 루나의 그 리퀴드 컨실러인데, 그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화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의 다 커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잡티가 가려진 편이잖아요. 그럴 땐 이거를 되게 작은 부위에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서 하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톤업 화장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잡티가 좀 더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리퀴드 컨실러를 발라야 할 부분이 좀 그 부위가 넓어지잖아요. 이거는 조금 두꺼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화장을 할 때는 그 다른 컨실러를 사용하거든요. 이거 두 개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투페이스에 나오는 Born This Way라는 컨실러고, 요거 이제 얼반 디케이 컨실러거든요. 얼반 디케이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게 투페이스는 이곳 자카르타에서는 세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라에서 전 샀거든요. 세포라 있는 나라에 가실 때 구입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이거 본디스웨이로 한번 발라볼게요. 색깔은 베리 페어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제가 약간 면적 있는 것처럼 그 잡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얼마 전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화장을 예전에 할 때 제가 워낙 루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루나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루나는 되게 뻑뻑하고 되게 두꺼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티를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잡티를 리퀴드 컨실러로 가려준 다음에 바로 밀착시키지 않고요. 이걸 조금 시간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퀴드 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약간의 수분감이 있잖아요. 그 수분감이 조금 날아가서 약간은 좀 이렇게 꾸덕꾸덕해지게, 그러면 그 밀착력이 조금 더 상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깐 컨실러를 이렇게 발라놓은 사이에 아이브로우하고 아이섀도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저는 이제 반영구 화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특히나 아이브로우 부분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아이브로우 제품을 살짝만 발라줘요. 그러니까 반영구이기 때문에 살짝 지워지는 곳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지워진 곳만 살짝 채워주고요. 그다음에 아이섀도우 부분은 음영 섀도우 하나만 바릅니다. 보통 이런 거 바르거든요. 이게 VDL의 엑스퍼트 컬러 220번 로지 쉐이드예요. 색상은 보통 이제 브라운 컬러를 음영 섀도우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운 컬러이면서도 약간의 붉은빛을 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브라운색보다는 약간 붉은빛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편하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지속력 있는 화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너무 큰 공 들이고 하는 화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섀도우를 여러 가지 사용하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딱 눈에 그 음영을 주기 위해서만 이걸 하나 발라줘요. 그 다음에 저의 인생템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구두구두. 이게 정샘물 뷰티에서 나오는 리파이닝 엣지 아이 펜슬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사용하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사기 전에는 에뛰드 하우스의 101의 49번, 그게 제일 좋아하는 약간의 붉은빛을 띠는 브라운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르다가 우연히 이걸 한번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 그려지고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반영구 화장으로 아이라이너가 됐기 때문에 이 눈동자 위로만
약간의 요만큼만 끝까지 다 안 바르거든요. 그 이유는 요 눈동자가 이렇게 좀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동자 위주로만 이렇게 브라운색의 아이라이너를 발라줍니다. 쓰는데 이거는 이쪽 그 아이라이너 끝에 있죠. 저희 반영구 화장이 살짝 뚝 끊겼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연장을 살짝만 해주고요. 이거는 저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고 아무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젤 아이라이너로 마지막 부분을 살짝만 연장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저는 컨실러로 돌아가겠습니다. 컨실러는 보통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스펀지, 이거는 리얼 테크닉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살살 힘을 빼가지고 밀착시켜 볼게요. 지속력이나 밀착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바르면서도 느껴져요. 되게 잘 가려지고 확실히 진짜 그 루나보다 이 얼반 디케이나 투페이스드 컨실러가 얇게 그리고 잘 가려지네요. 이렇게. 그 뭐 스틱 컨실러를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퀴드 타입을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스틱 타입은 대부분이 굉장히 매트해요. 그래서 좀 뻑뻑하게 발려서 만약에 특히나 이제 부위가 넓게 그 스틱 파운데이션 스틱 컨실러 사용하면은 되게 두껍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화장을 많이 한 티가 안 나는데 좀 잡티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방법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다시 마스카라를 해야 되겠죠? 그 마스카라를 하면서 제가 그 정샘물 아이라이너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상해요.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거를 찝고 아이라이너를 바르면 아이라이너가 당연히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전 이상하게 꼭 아이라이너를 그리고 뷰러를 찍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모든 제가 발랐던 아이라이너는 다 여기에 묻어갖고 지워져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유일하게 이 정샘물 뷰티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지속력이나 이런 건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픽서를 발라줍니다. 아,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죠? 픽서예요. 저는 마스카라도 픽서는 되게 열심히 잘 바르거든요. 근데 마스카라 자체는 그렇게 열심히 안 발라요. 제가 밤에 일해요.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비행기가 밤에 뜨거든요.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클렌징 할 때 제일 빨리 안 지워지는 게 마스카라여가지고 픽서는 되게 발라가지고 마스카라에 그렇게 눈썹이 올라가게 하는 효과는 주면서 마스카라는 되게 조금밖에 안 발라요. 그 클렌징 빨리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발라도 이미 픽서를 많이 발라놨기 때문에 마스카라에 많이 바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마스카라는 다 번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스카라를 조금만 그 픽서가 갖고 있는 그 불투명한 색깔만 안 보이게 살짝만 발라주니까 효과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클렌징도 되게 빨리 되고 이 밑에 잘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이스 화장 첫 번째 단계는 무기자차를 이용해서 그 톤업을 시키고 두 번째는 잡티는 리퀴드 컨실러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요. 세 번째, 그러니까 지속력을 위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 펄을 함유한 그 파우더를 마지막에 터치업으로 해주면 그 펄이라는 그 성분 자체가 원래 리퀴드 제품, 약간 이렇게 수분을 머금은 제품하고 만나면 이렇게 딱 붙는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제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정샘물 뷰티에서 나온 거고요. 약간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펄이 많이 함유된 파우더거든요. 이게 반사판 효과구나. 그 드라마나 이런 거 쓸 때도. 오케이. 우선 요거를 그 파우더 브러쉬로 이렇게
이게 펄이 함유된 파우더이기 때문에 지속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약간 화사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좀 놀란 건 파우더인데 별로 건조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도 거의 30 넘어서부터는 파우더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꽤 예전보다는 건조해졌고 나이가 이제 들면서 조금씩 건조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우더는 그렇게 건조함을 못 느끼겠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입을 해볼게요. 립스틱을 많이 바르거든요.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 계속 그렇게 립스틱을 바르다가 실제 틴트도 좀 발라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제 틴트는 바르면 약간 좀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쉽게. 틴트는 조금 멀리 하다가 요즘에 약간 오일 틴트라는 제품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틴트처럼 고발색이고 이렇게 착색력은 좋은데 오일 성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훨씬 부드러운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요즘은 전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런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좀 저렴한 걸로는 요거 제가 올리브영에서 샀던 엘르걸에서 나온 오일 틴트예요. 번호는 2번이고 색상은 약간 빨간빛이에요. 얘를 들면서 느끼는 건 선명한 립스틱을 바르면 훨씬 얼굴이 선명해 보이고 약간 좀 뚜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친구들 보면 다 머리가 짧아요. 근데 다들 머리가 자르면 자를수록 훨씬 더 상큼해 보이고 그 특유의 약간 좀 피곤해 보이고 이런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머리가 짧아지는 이유, 그리고 립스틱 색깔이 좀 진해지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발라보면 꽤 고발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건조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바르기도 하고 또 하나 비슷한 제품으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메이블린에서 나온 건데 색깔이 11번 얌얌 코랄. 저 한국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생겼는데 바르면 코랄빛보단 약간 핑크빛이 돌면서 약간의 형광빛도 있어서 바르면 굉장히 얼굴색 좀 톤을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추천한 제품입니다. 비추하는 제품은 요거 입생 노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오일 틴트 나왔을 때 오일 틴트라는 단어도 거의 제가 봤던 건 입생 노랑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왠지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와 이거는 정말 오일만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왠지 색깔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바르면 입술에 색깔이 안 나오거든요. 발라볼까요? 지워볼게요. 이게 지금 약간의 착색이 돼서 완벽하게 이 입생도랑이 얼마나 색깔이 안 나오는지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바르면 이렇게 전 입술이 좀 도톰한 편인데다가 약간 색깔이 있어서 이뻐 보인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그냥 제 입술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립밤이나 립그로스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틴트가 되면서 오일이 같이 있어야 그 두 가지 장점이 다 이렇게 효과가 나는 건데 저는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이걸 발라볼게요. 색깔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근데 오일 성분보다는 수분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발라서 입까지 완성을 했습니다.